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함께 이 중재안 합의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자, 민주당은 그동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주 강경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 중재안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볼까요? 네, 뭐 좀 얻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더 이상의 여론을 악화를 막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감행했었죠. 이후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 4월 처리 등이 모두 중재안에 담겼던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안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물론 당내 강경파 일부가 반발했지만 강경파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일방적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던데, 예. 그러니까 민 의원 탈당 이후에 사실 여론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 쉽게 좀 타협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다 잃을 뻔한 거를 협상을 잘해서 일부만 뺏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단 살려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살렸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 나름 괜찮은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불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은 뭐 국민의힘도 수용한 중재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을 한번 뜯어봤더니 네.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집권당이 되더니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이 중재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선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권력형 비리수사 막기에 현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올라탔다면서 이 중재안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우리 편 구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제가 통화를 한 현직 검사는 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을 정치적 동력으로 출마했다면서 이번 중재안 합의를 사실상 묵인했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면 검찰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 같은데요. 송찬욱 기자. 네.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잘 보셔야 할게요. 이게 이번 중재안 합의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정권과 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 이 여야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중재안을 보면요,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죠. 국회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검찰의 공직자 선거 수사를 없애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현 권력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상당수는 검찰이 곧 손을 떼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월성원전 사건과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인데요. 네. 이 연루된 인물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놔야 하는 공직자 범죄라서 4개월 후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패 범죄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당분간 수사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뒤엔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이 사실상 수사 동력이 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요.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 4개월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좀 많습니다. 이 검찰 지휘부가 일단 총사퇴로 공백이 되는 데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의 새 총장 선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이 수사 동력을 얻으려면 친정권 성향 검찰 주요 간부들의 퇴진이나 교체 인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찬욱 기자, 사실 네. 중재안 보면요 예, 예. 모호한 대목이 꽤 있습니다. 6대 범죄 중에 4개는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을 뺏는 건데 네네. 그걸 맡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수사 공백도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이 중재안을 보면 1년 안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발족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정확히 없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 사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중수청 신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도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의식한 듯이요. 국민의힘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강경화,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대거 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찬욱, 이은우 기자였습니다.